농심하고 삼양식품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네. 농심이 그 2030년까지 현재 세배 수준의 연매출 15억 달러라고 하면 한 2조 정도 수준인데 네. 농심이 하고 있는 전략은 최대한 증설을 많이 해서 물량을 많이 풀겠다. 작은 마트까지도 다 입점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고 지금 삼양식품은 그런 것들이 달라고 해서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긴 그러네. 네, 그래서 사실 농심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MS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OPM이 많이 올라올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우려는 됩니다. 네. 그렇네. 약간 농심 라면은 범용 라면. 네. 그죠. 삼양 불닭볶음면은 HBM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달라는 데는 있지만 다 줄 수도 없고.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네. 라면 같은 걸 구매를 많이 하는데 불닭볶음면은 여전히 구매를 하기 너무 힘들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가격보다도 훨씬 프리미엄이 붙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심 라면 같은 경우는 월마트 같은 데서도 아직까지는 그냥 편하게 재고 걱정 없이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 LA 갔을 때도 일반 편의점 같은 거,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도 가면 농심 라면 팔아요. 그죠? 예, 신라면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데 불닭은 구하기 힘듭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주요 원재료 가격 현황 아까 우리 박성구 주임이 한번 얘기해 줬었는데 옛날에는 이 음식료는 환율하고 원재료 가격이었거든요. 네. 네. 최근에 그 원재료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죠. 네, 소매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팜유 가격은 아직까지는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네. 오른쪽에 지금 팜유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걸 보니까 19년 비해서는 높네요. 네, 최근 글로벌 전쟁 이슈와 기후 문제 등으로 원재료 시세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팜유 가격이 톤당 MYR, 왼쪽 소맥은 톤당 달러인데 오른쪽은 MYR이 뭐지? 팜유니까 이게 인도네시아나 그쪽 네. 통화 단위인 것 같은데요. 그죠? 말레이시아 통화. 말레이시아 통화예요? 네. 이건 뭐라고 읽더라? 말레이시아 링깃이라고 읽습니다. 링깃? 네, 링깃. 링깃. 이게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다, 그죠? 이것도 달러 표시로 하면 좋은데 왜냐면 어차피 구매할 때 달러 기준으로 했을 거고, 그죠? 주요 원재료 현황에 대해 대신증권 정한솔 애널리스트는 소매 가격 하락으로 원가 부담이 일부는 완화되겠으나 함유 스프류 등 기타 비용이 부담이 잔존하고 있고 고환율로 큰 폭의 원가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하긴 달러 기준으로 거래가 되면 달러 가격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원화 기준으로 지불하는 가격이 높다, 그죠? 네. 자, 생산 능력 및 상황이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캐파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국내 우선 공장으로는 안양공장, 안성공장, 아산공장 등이 있고 해외에는 농심 아메리카 이외에 중국에 약 4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국내 사업소는 평균 가동률 62.6%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해외 사업소 같은 경우는 농심 아메리카가 67.2%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에는 40% 정도나 낮은 거고 한 20%대까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가동률이 지금 삼양은 110%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70% 기준으로 사실상 캐파 100%라고 보면 됩니다. 70%를 100으로 네, 보면 다음 되구나. 장에 아마 상현 프로가 정리해놔서 그에 관련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예. 네, 국내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일일 평균 가동 시간을 21시간으로 월 평균 가동일수 19.9일로 잡고 있고 해외 사업소 같은 경우 중국은 21시간, 미국은 22.5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21시간 공장을 돌려요?
저도 사실 이거가 좀 궁금해서 이 21시간을 기준으로 다 가동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양식품하고 이제 농심 쪽으로 전화를 드렸었는데 네. 그게 그냥 음식료 관행이라고 합니다. 음식료 게. 완전히 하드워킹이네. 네. 오, 야, 그래서 사실 70% 정도가 본인들이 돌릴 수 있는 2교대로 돌릴 수 있는 풀캡하다 이런 설명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걸 보니까. 오케이. 그리고 국내 사업소 생산 비중은 매출 구성과 비슷하게 라면이 약 80% 정도고 그 외엔 스낵이 한 15%, 음료 사업이 한 5% 정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 신규 시설 투자로는 울산 상남 물류단지로라는 공시를 하나 봤는데 국내 미 수출 확대에 따른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물류단지에 네. 대한 부분이네요. 공장이 아니라. 또 이외에도 올해 10월 미국 제2공장에 컵라면 전용 고속 라인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라면 가운데 컵라면 비중이 약 60%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기에 따른 전용 고속 라인 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미국에서 판매되는 라면 가운데 컵라면 비중이 60이군요. 우리나라는 컵라면 비중이 50%안 되겠죠, 아마. 그렇죠. 우리 뭐 분식점 가도 컵라면에 해주지는 않으니까. 네. IBK 김태현 애널리스트님이 이에 대해서 현재 미국 공장의 최대 가능 매출은 8천억 원 수준이며 3분기 말 이 공장 신규 라인이 가동되면 생산 능력이 약 8% 정도 증가할 거라고 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8% 정도. 3분기 말 이 공장 신규 라인이 가동되군요. 네. 자, 향후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적은 비슷하게 매출액이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이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자, 매출이 보니까 22년에 17.5, 23년에는 9.0이었는데 24년이 5.9네. 매출 증가율이 계속 줄어든다, 그죠? 반면에 영업이익은 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네요. 아까 원재료 가격이 원재료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23년 뭐 89% 영업이익 증가는 이거는 좀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절대적인 영업이익률 부분이 24년 올해가 6.1% 정도 나오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적정 시가총액 예상치를 한번 구해봤는데요. 네. 최근 동종업계 타사 대비 삼양식품에서에게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또 미국에서 제가 느껴봤을 때 농심이 한국에서만큼은 그렇게 또 인기 있는 모습이 없다고 생각해서 PR 10배를 부여했습니다. 10배. 야. 그래서 적정 시가총액을 2조라고 예상하였고 그래서 현재 시총 대비 다운사이드 최대 28%까지 전망했습니다. 아, 오히려 여기서 빠진다. 네. 오히려 일단 멀티플에 대한 네. 고멀티플을 주기 힘들다. 네,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네. 미국에서 느끼기에는 삼양식품처럼 이렇게 불닭볶음면이 인기가 있으면 이제 매출 이익이나 그런 게 개선될 것 같은데 농심은 크게 그런 인기작이나 네. 수요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양식품이 이번에 가격 조정은 좀 받고는 있지만 거의 PER 한 30배 나왔었죠, 이번에. 30배 아닌가요? 아직 그렇지 않고 한 18배 정도. 아, 18배인가요? 네. 네. 근데 뭐 삼양식품은 좋게 보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삼양식품에서 불닭 무슨 스낵, 네. 그죠? 만들면 그것도 뭐 잘 팔릴 거다. 워낙 이제 불닭이라는 브랜드 네. 이미지가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이 있는데 지금 농심은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네. 라면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고멀티플을 부여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우리 이상형 프로의 의견이고요.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캔슬림으로 일단 52주 신고가가 났으니까 캔슬림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네. 1분기 24년 1분기 EPS 8,758원이고 작년도 1분기 EPS가 8,904원인데 YOY로 감소한 흐름을 보였고 그래서 0점을 부여했습니다. 오히려 감소했네. 자, 그리고 A는요? 네, A 또한 CAGR 5%로 계산이 돼서 똑같이 0점 부여했고요. 우리가 CAGR 5%는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 기업의 CAGR에서 5%를 빼주거든요. 5%인데 5% 빼니까 0점이군요. 자, 그리고 N에서
어떤 점수가 네. 나옵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매출 순위가 꽤 높게 잡히기 때문에 글로벌 탑티어 10점 부여했고요. 하나 경쟁사가 삼양식품, 오뚜기, 니신, 도요수산 등 3개가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점 또 부여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뉴마켓의 CAGR에서 50을 곱한 게 3.24가 나와서 그 3개를 다 더해봤을 때 12.24점 부여했습니다. 농심이면 라면의 1등은 맞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까 뭐 짜파게티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뭐 라면에 대해서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다른 해외 라면하고 비교해서도 글로벌 탑티어는 맞는데, 야, 이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거기서 삼양과 같은 그런 뉴마켓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네. 성장은 나오고는 네. 있지만. 자, 그리고 S를 보겠습니다. 네, 자사주 최근 매입 비율이나 소각 비율이 최근 3년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획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똑같이 0점 부여했습니다. 그래요. 배당은 배당 성량이 한 20% 중반 딱 25 정도 하나 보네요. 근데 23년도에는 16.8% 밖에 안 했군요. 이익이 좀 늘어나도 배당금을 오히려 픽스 시켜서 배당을 많이 안 주나 봐요. 네. 3년 동안 배당금이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이익이 늘면 느는 대로 주주환원율을 딱 픽스를 해놓으면 저는 수준으로 한 1% 정도. 그러네요. 배당 성량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 29%보다도 낮다 그래요? 네. 성장이 없으면 배당이라도 많이 줘야 되는데. 네. 자, 그리고 L. 코스피 YTD가 4.73%이고 농심 YTD가 13.76%였는데 그럼 아웃퍼폼이 10% 미만으로 똑같이 0점 같이 부여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 동향은 어떻습니까? 외인 지분율은 1.27%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분 조금 늘렸다 그죠? 하나 연기금은 사업보고서 분기부로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작년 4분기 11.71%에서 올해 1분기 9.81%로 감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기금에서는 1.9% 지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6점 부여했고요. 그리고 불마켓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 더한 결과 총점 10.98점이 나왔습니다. 점수 진짜 안 나온다. 야, 저도 계산하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네. 네. 해도 30점대에서 한 40점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확실히 이게 이 캔슬림으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게 52주 신고가가 삼양식품이 없었으면 야, 이 농심이 뭔가 있나 이럴 수가 있는데 삼양이 날아가는데 약간 후발주자로 저 정도 억지로 그죠? 네. 삼양을 못 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사면서 올라간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네. 그리고 또 농심이 말 그대로 삼성전자처럼 이 전체 라면에 대한 부분은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또 농심에 있어 또 히트 상품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농심이 그 롯데하고 같은 그 형제사인가 아세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회장님 성함이 신동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보수적인 그런 게 네. 색깔이 비슷해요. 네, 그죠? 있겠네요. 네. 롯데 제과나 이렇게 보면 그 과제에 대한 경쟁력도 있고 네.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삼양 불닭볶음면의 포장지부터 네. 좀 그렇게 획기적인 거. 제가 그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3프로 TV의 정프로를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미없는 경제를 재밌게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3프로의 가치에서 큰 부분이 저는 정영진 프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제품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맛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재미 요소까지 곁들일 수 있을 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모멘텀이 좀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농심 기업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